화면에 붉은 숫자가 깜빡였습니다. 0시 58분 47초. 대한민국 최대 제약회사 한빛바이오 연구동 지하 3층. 이 연구동은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 연구센터 건물 안에 입주해 있었어요. 높이 3m, 폭 2m의 티타늄 합금 금고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열려라. 오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입 명품 정장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독일 유학파 이정민 박사가 노트북을 내려쳤어요.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현대 기술로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전직 국정원 보안 전문가 최강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전 설계입니다. 설계도도 없고 설계자도 죽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금고 안에는 10년간의 암치료 신약 연구 데이터가 들어 있었어요. 내일 아침 식약처 승인 심사. 새벽 6시까지 열지 못하면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해 모든 데이터가 영구 삭제됩니다. 수천억 원의 투자, 500명의 연구원, 그리고 이 약을 기다리는 수만 명의 암 환자들.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최강호의 목소리가 지하실에 메아리 쳤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가는 작은 그림자.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마이너스. 12시간 전, 새벽 5시 10분, 강순자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어요. 67년을 살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반지하 원룸의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양동이에 떨어지는 물소리가 똑똑 리듬을 만들었어요. 또 비가 오나 봐요. 순자는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순자의 구부정한 등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지나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손에는 20년 된 도시락 가방. 안에는 김치와 밥 한 덩이가 전부였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순자는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 연구센터 로비에 도착한 건 6시 50분이었어요. 이 건물에는 병원 연구시설과 함께 한빛바이오 연구동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순자는 30년간 이 건물 전체의 청소를 담당해 왔어요. 구석구석 모르는 곳이 없었죠. 순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안에는 이미 젊은 직원 3명이 타고 있었어요.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직원이 재빨리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자의 눈앞에서 문이 스르륵 닫혔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외면했어요.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안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7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니까요. 7층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허리를 펴려 했지만 굽은 등이 쉽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겨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 안에서는 임원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쓰레기통을 비우러요. 하지만 아무도 순자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3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15% 높습니다.
신약 승인만 되면 주가가 3배는 뛸 겁니다. 순자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화가 이어졌어요. 순자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들고 비우러 갔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커피를 쏟았어요. 검은 액체가 테이블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 청소 좀. 그 임원은 순자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닦았어요. 허리를 굽히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회의는 계속됐고 순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청소를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어요. 구내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순자가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았어요. 젊은 직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한 테이블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순자가 다가가려는 순간 옆 사람들이 슬쩍 가방으로 자리를 막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다른 자리를 찾았지만 어디서나 반응은 비슷했어요. 결국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자리. 냄새가 났지만 순자에게는 익숙한 자리였어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신입 간호사 김태희였어요. 자기 옆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야, 왜 청소부랑? 선배 간호사가 태희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눈을 흘겼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순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태희는 개의치 않았어요. 할머니도 사람인데요. 밥은 같이 먹어야죠. 태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멈칫했어요. 이런 대우를 받아본 지 얼마나 됐을까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이 건물에서 30년을 일했어요. 하지만 이름을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순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강순자요. 순자 할머니. 저는 김태희예요. 반가워요. 태희가 순자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저녁 7시. 퇴근 시간이었어요. 순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습니다. 온종일 허리를 굽히고 바닥을 닦았더니 등이 뻣뻣했어요.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순자는 사람들 틈에 끼어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는 없었어요. 순자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렸어요. 순자가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밀쳤어요. 할머니, 비켜봐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손잡이가 빠졌어요. 휘청거렸습니다. 겨우 다른 봉을 잡았어요. 젊은 남자는 사과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을 잡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로 가득한 손, 갈라진 상처, 30년간 걸레를 쥐었던 손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8시가 넘어서였어요. 반지하 원룸은 여전히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놓아둔 양동이에 물이 반쯤 차 있었어요. 순자는 양동이를 들어 싱크대에 비웠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어요. 양은 냄비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파 하나 썰어 넣고 계란 하나 깨 넣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어요. 라면 먹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봤어요. 오늘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는 라면을 반쯤 먹다 말고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30분. 야간 근무는 10시부터였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다시 남색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었어요. 거울을 한번 보고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밤 11시.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센터 지하 3층. 순자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면서요. 야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복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발자국 소리와 카트 바퀴 소리만 울렸어요. 지하 3층은 한빛바이오 연구동 구역이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청소는 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30년간 이 구역을 담당해 왔어요. 보안 카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금고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요. 복도 끝에서 물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청소도구함 뒤로 몸을 숨겼어요. 보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30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금고가 해킹당했습니다. 젊은 직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고함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오진석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낮에 회의실에서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까지 열지 못하면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해서 10년 연구야. 10년. 수천억이 들어간 거라고. 오진석 회장이 벽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정민 박사는 뭐하고 있어? 6시간째 시도 중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너무 오래된 거라. 최강호도 불렀어? 네, 전직 국정원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뭐? 국정원 출신도? 40년 전 설계라서 현대 기술로는 접근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금고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먼 발치에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거대한 티타늄 금고가 보였습니다. 붉은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경고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금고 앞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금고. 순자의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내가 만든 거야. 40년 전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 정장을 입고 설계도 앞에 서 있던 모습. 국가정보원 특수보안과 코드명 설계자 K. 순자는 청소 카트를 세워두었습니다. 천천히 금고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순자가 금고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기계음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한번 쉬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5명이 있었습니다. 오진석 회장, 이정민 박사, 최강호, 그리고 2명의 기술자. 모두가 땀에 젖어 지쳐 있었어요. 바닥에는 온갖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4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시선이 순자에게 쏠렸어요. 남색 작업복, 걸레가 든 양동이,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독일 명문대에서 보안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 청소하러 온 거 아니세요? 이정민 박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방에 마시고 나가 계세요. 지금 저희 바빠요.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이 금고를 지금 장난합니까? 오진석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6시간 넘게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분노가 폭발한 거였어요. 누가 청소부를 여기 들여보냈어? 경비 불러. 순자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로 이 금고를. 할머니. 최강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전직 국정원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차가웠어요. 이거 국가기밀급 보안 시스템입니다. 최강호가 팔짱을 끼며 순자를 내려다봤어요. 청소하시던 분이 이해할 수준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나가주세요. 그의 눈빛에는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존재를 치우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벌레를 보듯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경비 왔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경비원 2명이 들어왔어요.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저 할머니 데리고 나가. 오진석 회장이 손을 휘저었어요. 경비원들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 해요. 경비원 하나가 순자의 팔을 잡았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순자가 버텼습니다. 하지만 젊은 경비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어요. 2명이 순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이 금고를 제가. 나가세요. 오진석 회장이 고함을 질렀어요. 그 순간 순자의 말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순자는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갔어요. 발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경비원들이 순자를 놓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알겠죠? 경비원이 퉁명스럽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쾅! 순자는 닫힌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어둡고 차가운 복도였습니다. 문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남았어. 이정민 박사, 방법이 정말 없는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처음 보는 구조예요. 제발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냐? 끝났어. 다 끝났다고.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더 이상 들을 자격이 없었어요. 쫓겨났으니까요. 순자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수없이 무시당해 왔어요. 투명인간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쫓겨난 적은 처음이었어요. 발걸음을 뗐습니다.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 끝 청소도구함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래. 순자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나는 그냥 청소부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어요. 볼을 타고 내려온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청소도구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등이 벽에 기대졌습니다. 차가운 벽이었어요. 순자는 손에 들린 걸레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쥐어온 걸레였어요. 닳고 달아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색도 바랬어요. 언제부터 이 걸레를 쥐고 살았던가. 순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설계했는데. 순자의 입술이 떨렸어요. 아무도 모르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4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설계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국가정보원 특수보안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금고들을 설계하는 부서였습니다. 젊은 순자는 그곳의 에이스였어요. 누구보다 뛰어난 설계 능력,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설계자 K, 이번 프로젝트도 잘 부탁합니다. 상관이 격려를 했어요. 동료들이 존경 어린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순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당당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갈라진 손, 구부정한 허리, 남색 작업복, 손에 쥔 낡은 걸레. 40년 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같지 않았어요. 그때의 자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50분 남았다. 문 너머에서 비명 같은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해? 50분밖에 안 남았다고. 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신이 갈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의사 불러. 빨리. 심장이야. 심장. 응급실 연락해.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어요.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의 눈이 번뜩 떠졌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순자가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에 아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빛들, 경멸,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던 순간. 어차피 또 쫓겨날 텐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차피 아무도 안 믿을 텐데.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김태희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하얀 간호사 가운이 펄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괜찮으세요? 태희가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순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이었어요. 태희야.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 울고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태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낮에 식당에서 잡아주었던 그 손이었어요. 저 안에서 무슨 일이에요? 다들 난리던데. 할머니가 도울 수 있다고 하셨다면서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 왜요? 할머니가 뭘 아시는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태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순자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믿어요.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할 수 있다고 하시면 저는 믿을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지만요. 할머니 눈에서 뭔가 다른 게 보여요. 순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태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순자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같이 가요, 할머니. 태희가 순자를 이끌고 금고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태희가 문을 벌컥 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태희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너 누구야? 지금 장난해? 이정빈 박사였습니다. 30년간 이 건물 모든 구석을 아시는 분이에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최강호가 피로에 젖은 눈으로 태희를 바라봤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47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데려와봐. 태희가 순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순자의 눈빛은 달랐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허리를 폈어요. 구부정했던 등이 곧게 섰습니다. 제가 순자가 금고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금고를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고실 안에 모든 사람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정민 박사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가 이 금고를 만들었다고요? 이정민 박사가 금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거 40년 전 국정원 특수팀이 설계한 겁니다. 독일 최신 장비로도 못 뚫는 걸 청소부 할머니가요? 다른 기술자들도 피식 웃었어요. 오진석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어요. 최강호가 팔짱을 끼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순자를 내려다봤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고를 향해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금고 앞에 섰습니다. 순자의 손이 금고 표면을 만졌어요. 천천히 쓸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부드러운 손길이었어요. 왼쪽 하단에 작은 홈이 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손톱 크기만 한 홈이요. 이정민 박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건 없고. 찾아보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최강호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금고 왼쪽 하단을 비췄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이정민 박사가 달려왔습니다. 직접 확인했어요. 정말로 손톱 크기만 한 작은 홈이 있었습니다. 설계 문서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 홈은 설계도에 없는 거예요.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점검 때 직접 새긴 거거든요. 제 이니셜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최강호가 확대경을 들이댔어요. 손전등으로 비추며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K. 정말로 K가 새겨져 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어요. 이 금고의 비밀번호 체계는 3중 구조예요. 순자가 금고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키패드, 두 번째는 생체 인식, 세 번째가 뭔데요? 이정민 박사의 목소리에서 비웃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시간 기반 음성 인식이에요. 순자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일반 음성이 아니에요. 특정 주파수 대역의 음성만 인식해요. 보통 사람 목소리로는 안 돼요. 그런 건 설계 문서에. 설계 문서에는 일부러 안 넣었어요. 순자가 이정민 박사를 바라봤습니다. 적의 손에 설계도가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요. 핵심 보안 장치는 문서에 남기지 않았어요. 이정민 박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가 금고 측면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이시죠? 미세한 구멍이 3개 있어요. 최강호가 손전등을 비췄어요. 정말로 3개의 미세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크기였어요. 이게 음성 센서예요. 현대 장비로는 탐지가 안 될 거예요. 40년 전 아날로그 기술이거든요. 디지털 스캔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최강호가 순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아시는 겁니까?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순자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숨겨왔던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정민 박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20년간 연구한 보안공학으로도 찾지 못한 것을 67세 청소부 할머니가 알고 있었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의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강호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가 침을 삼켰어요. 혹시 설계자 K.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 국가정보원 특수보안과에 있었어요. 최강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는 거의 쓰러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10년간 찾았습니다. 최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전설이었습니다. 설계자 K. 최강호가 순자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금고들을 만든 분. 청와대, 국방부, 한국은행. 국가 핵심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설계한 전설. 저도 국정원 시절에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최강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순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퇴 후 완전히 사라지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셨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순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30년 동안. 최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경례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왜 숨으셨습니까? 최강호가 물었어요.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일들이 무거웠으니까요. 순자는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최강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출신은 그 무게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요. 국가 기밀을 다루는 일, 그 압박감, 그 책임감,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어둠. 오진석 회장이 간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아까 쓰러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정말로 열 수 있습니까? 오진석 회장이 순자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오만함은 사라졌어요. 순자가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만든 금고. 그 앞에 다시 서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죠? 38분입니다. 최강호가 대답했어요. 충분해요. 순자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서는 자리였어요. 손이 금고 표면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 자신이 만든 것이었어요. 먼저 음성 인식 시스템을 해제해야 해요. 순자가 설명했어요. 특정 주파수의 음성이 필요한데. 순자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4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설정했던 주파수, 그때 연습했던 소리.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낮고 깊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치 노래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한 소리였어요. 웅, 웅. 특이한 진동이 섞인 음성이었습니다. 금고 내부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웅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잠금 해제됐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모니터를 보며 외쳤어요. 붉은 불빛 하나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생체 인식인데. 순자가 잠시 멈췄어요. 원래는 제 지문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40년이 지났으니. 순자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 30년간 걸레를 쥐었던 손. 지문도 많이 달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정민 박사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비상우회 코드가 있어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들어뒀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순자의 손이 키패드 위를 움직였어요.
눈을 감고 40년 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설정했던 숫자들,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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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숫자들이 입력됐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모니터에 두 번째 초록불이 켜졌어요. 이정민 박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마지막은 시간 기반 암호예요. 순자가 금고 위에 작은 다이얼을 가리켰어요. 이게 가장 복잡한데 현재의 시각과 특정 수열을 조합해서 계산해야 해요. 순자가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40년 전의 공식을 머릿속에서 계산하며 딸깍 금고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잠깐, 순자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다이얼을 돌리던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이 금고 옆면의 작은 패널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죠? 오진석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순자가 패널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작은 화면을 만졌습니다. 이 금고는 외부 해킹으로 잠긴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시죠? 최강호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부에서 조작된 거예요. 순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보안 프로토콜을 의도적으로 작동시켰어요. 해킹이 아니라 직접 손을 댄 거예요. 금고실이 조용해졌어요.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부 조작이라고요? 이정민 박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순자가 로그 패널의 기록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세요. 어젯밤 11시 47분에 마스터 코드가 입력됐어요. 그리고 시간 잠금이 수동으로 활성화됐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요. 마스터 코드를 아는 사람은 오진석 회장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박준혁 부사장뿐입니다. 모든 시선이 방 구석으로 쏠렸어요. 박준혁 부사장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박준혁이 손을 내저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로그에 당신 사원증 기록이 남아 있어요. 11시 43분에 이 방에 들어왔다가 11시 52분에 나갔더군요. 박준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박준혁이 웃고 있었어요. 미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어요. 하하, 걸렸군. 박준혁이 웃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오진석 회장이 비틀거리며 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왜냐고요? 박준혁의 눈에 도끼가 서렸어요. 15년 전이요. 기억하시죠? 제 아버지. 내 아버지. 오진석 회장이 눈을 깜빡였어요. 폐암 말기였어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 회사의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살 수 있었어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박준혁이 오진석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회사에 손해가 된다고. 고령 환자는 임상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내쫓았잖아요. 박준혁의 고함이 금고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는 3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당신 회사 신약으로 구할 수 있던 사람을 당신은 버렸습니다. 금고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오진석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복수? 그것이 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습니다. 15년간 품어온 분노,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것이 이 지경까지 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 복수 때문에 수만 명의 암 환자들이 희생될 뻔했습니다. 이 신약을 기다리는 사람들, 박준혁의 아버지처럼 희망을 원하는 사람들, 12분 남았습니다. 최강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순자가 다시 금고를 향해 돌아섰어요. 마무리할게요. 순자의 손이 다시 다이얼 위에 올라갔습니다. 순자의 손이 마지막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에서 40년 전의 공식이 돌아갔어요. 현재 시각, 특정 수열, 그리고 비밀 변수.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딸깍, 딸깍, 딸깍. 3번의 작은 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쿵. 거대한 금속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틈이 벌어졌어요. 안에서 서늘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푸른 LED 불빛이 어둠을 밝혔어요. 열렸다. 오진석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기 시작했어요. 열렸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금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손상 없음. 전부 무사합니다. 10년의 연구, 수천억의 투자, 수만 명 환자들의 희망. 그 모든 것이 지켜진 순간이었어요. 금고실 안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기술자들이 서로 얼싸안았어요.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순자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까까지 그녀를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할머니, 아니 선생님. 이정민 박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최강호가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등을 곧게 펴고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경례를 했어요. 설계자 K. 최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 찾던 분이 바로 옆에 계셨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30년간 마주쳤으면서도 몰랐습니다. 오진석 회장이 일어섰어요. 비틀거리며 순자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존댓말을 했어요.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까지 청소부라며 쫓아내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30년간 투명인간 취급받던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박준혁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면서 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자는 그 눈 속에서 분노가 아닌 공허함을 보았습니다. 15년간의 복수가 끝난 뒤의 허무함. 선생님. 오진석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순자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제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순자가 박준혁이 끌려나간 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진석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90억은 저소득층 암 환자들을 위해 써주세요. 네. 그 부사장 아버지 같은 분들이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들. 희망을 원하지만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금고실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10억이면 충분해요. 남은 인생 편히 살 정도면 되니까요. 반지하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돼요. 오진석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밤새 깜깜하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태희가 순자에게 달려왔어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요. 순자가 태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이름을 물어봐줘서 그게 시작이었어. 일주일 후 TV 화면에 순자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전설의 설계자 K가 30년간 청소부로 살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순자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숨어 사셨습니까? 순자가 잠시 생각하다 입을 열었어요. 숨고 싶었어요. 그 일들이 무거웠으니까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평온했어요. 며칠 후 서울대학교 병원 복도 순자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허리도 예전보다 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희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청소 안 하시는 거예요? 순자가 웃었어요. 응, 이제 그만 닦아도 될 것 같아. 태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가득한 손, 30년간 걸레를 쥐었던 손, 할머니 손, 이제 편히 쉬게 해주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새 아파트, 햇살이 가득한 거실, 순자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가 커피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책상 위에는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4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설계도 앞에 선 젊은 여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때의 순자였어요. 67년을 살았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30년은 숨어서, 30년은 잊혀져서, 그런데 단 하룻밤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어요. 햇살이 건물들 사이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1층 로비, 새로운 명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설계자 K 기금 마이너스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 지원. 순자가 기부한 90억 원으로 만들어진 기금이었습니다. 명판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그녀의 인생 마지막 설계작이었습니다.